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3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 시민은 마음이 큰 상처와 그늘진 시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가고 시험난은 심해지고 걱정과 한숨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어떠합니까? 매일 들려오는 정쟁의 소리에 서울 시민들은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공정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이념과 입장이 달라도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사회, 바로 공존의 사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일 삼선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정치적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센터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평한 출발과 정의로운 차등을 쉼없이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위한 대한교육기관 지원 역시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시와의 교육사무 책임 논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우리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의원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 또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천명한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 의원님이야 이제 제안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일종의 협치형 통합 지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부서 간에. 저는 그래서 교육청 내의 부서 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특별히 비인가 미인가 대한교육기관을 둘러싼 협치형 통합 지원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초, 중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위한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제적,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에도 이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례 분석과 정보 미흡 등으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있으시면은 전반 세부적인 사항은 말더라도 예.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통계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한 20% 서울이 한 10,000명 내외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의 그 내용 중에 기존에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일탈 청소년 같은 개념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소극적으로건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렇게 학업 의향을 갖고 있는 혹은 학습이나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범주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저는 그걸 이제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까지는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교문을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서울시장님 관할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모순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예.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도 관련 통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교는 한 18,000명이 되고 중학교는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올라갈수록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23,894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 문제를 왜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엄중한 문제를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사유가 저희 뭐 전국적으로도 아마 비슷할 걸로 같습니다만 한 50% 내외의 학생들은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도 꽤 있고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탈적 성격이 있는 혹은 은둔형 성격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좀 다양하게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주로 학업중단 학생들 꿈드림이라든지 여가부가 협조해서 이렇게 꿈드림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림동에 친구랑이라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조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100% 부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통상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주화해서 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부터는 검정고시 학생 지원, 홈스쿨링 학생 지원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대한교육기관 법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기초해서 적절한 서울시와의 분업과 협업 속에서 더 포괄적 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중간에 조금 매개 역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대한학교와 위탁형 대한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간략히 좀 지금은 서울시가 주로 교사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임대료까지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지원이라든지 대한교육기관 질제고 프로그램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만든 게 교육 참여 수당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학업 내지는 생활지원금의 형태로 교육 참여 수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정의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을 통해서 어떤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최소 증명을 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교육 참여 수당을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내에 131개소의 대한교육기관들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이 48개소와 서울시 지원 57개소, 그리고 미지원 대한교육기관이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 대한교육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시 57개소 내지는 58개소가 이제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교육청 지원 48개소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지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지원까지도 크게 보면 현재로는 이제 서울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교육기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에 평등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형태와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는 학교를 떠나면 학생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무관심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 생각하고 추구하시는 교육 철학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차적인 그 관할과 지원을 이제 지자체가 지금 서울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곧 중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이 부분에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검정고시, 심지어는 병원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 학생들은 우리의 지원 체제 안에 있어야 된다. 요게 이런 관점인데요. 지금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주로 그 대안학교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점인데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들어지면 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서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아까 57개 학교 중에 12개만 저희한테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도 이제 등록을 교육청에 하니까 다 가져가라 이런 것보다 저희가 재정은 더 많이 부담할 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이제 학업을 이어가니까 교육청과 연계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여전히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청소년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같이 협업팀을 만들어서 적절한 분업과 협업의 경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재정 부담은 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번 대한교육기관법상에서 약간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간 교육 사무에 대한 행정 영역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무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해야 할 대상은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울시에 아주 여러 부서가 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상은 지금 서울시가 돼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체계를 재정비한다면 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 역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할 공동 문면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같이 저는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차지하더라도 예,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예, 교육감님이 안아서 그들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한가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꼭 함께 품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개선 대책 그리고 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원인과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등등, 그리고 향후 진로에 관한 생각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진로 결정 및 자신에 대한 생각과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의 강화가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소년법에서도 실태 조사를 위하여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2년으로 지난 2021년 3월 24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교 밖 교육 환경에 비해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태 조사 주기를 2년이 아닌 매년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지금 3년 주기를 2년 혹은 1년 주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매년 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라든지 이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직업 지원 이렇게 조금 다른 영역 청소년 정책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않는 혹은 그걸로부터 거리가 있는 다양한 유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예컨대 뭐 여가부가 재편된다든지 혹은 보건복지부가 또 일부 관련이 되니까 중앙정부 수준에서 좀 교통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보육도 교육부로 통합하자는 그 유보 통합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대표적인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 대한민국을 교육을 선도하는 데가 바로 서울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예.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해서 예, 그 정책에 부분은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예.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는 대표적인 임시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설립이나 설치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교 설치 운영을 꺼리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제가 17년 만에 서울에 특수학교를 못 만들다가 제가 3개의 특수학교를 서진학교, 나래학교는 이미 만들었고 중랑구에 동질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저희 의원의 최대 성과를 들려면 그걸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걸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감께서는 서울 시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사항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본연은 특수학교 설립 및 설치에 교육청이 획기적인 대책으로 적극적 확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특수학교는 현재 공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은 33.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1,449명만이 현재 공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 이전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예. 현재 있는 부지 활용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래 이제 지금 현재 현 교육청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부지는 이제 문화재 보존 구역이어 가지고요. 이 사용이 좀 제한돼서 이제 이게 서울
건축물이나 신축,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제한성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활용 방안에 논의가 좀 있었고 뭐 그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교육청 부지에 예.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은 아닌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종로구에는 지금 4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학교당 학생 수도 다른 구의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좀 학생 수가 적어서 종로구에 있는 것은 국립 학교들이 있는 거죠? 예, 농학교, 뭐 맹학교, 네. 그건 국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도사랑 경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3선에 도전하시는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은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특수학급 방과 후 활동을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중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체 특수학교 학생 수로 보면은 시립이 무려 55.3%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이 11.3%, 그리고 나머지 33.3%를 서울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8개의 자치구나 됩니다. 현재 자치구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지 문제가 좀 있고요. 아니면 통폐합 학교 부지에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를 했고 동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김 의원님 기대에 좀 못 미치겠지만 제가 하나 정도는 더 하는, 그래서 2개를 제 3기 임기 동안에 완성하는, 이미 2개는 완성했고, 그렇게 하고 2040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8개 자치구 모두에 실시하는 걸로 기본 계획은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다.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특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빨리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제언하자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 교육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 형태와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새로 청사가 지어지는 용산 교육청사 내에 특수학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큰 용단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정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수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이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을 통해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모든 대개는 이제 그 학생들 이동이 어렵다. 2층, 3층, 4층에 학생 올라가기도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모든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신청사 부분은 저희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제가 취임한 2009년에 이제 신청사가 추진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사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계 변경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 지금적으로 용산구가 지금 있으니까요. 용산구에 통합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죠. 용산구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청사 부지에는 이미 공사 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뭐 설계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한 취지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는 지금 여기 부지나 비슷합니다. 13,000제곱미터로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여유 공간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지가 제가 결정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말씀을 어쨌든 용산구도 우선적으로 또 저희가 그러니까 수년 전에 아마 뭐 이게 출발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모르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 보건진흥원이 현재는 같이 있는데 보건진흥원도 다른 부지로 보내고 지금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제안의 정신은 저희가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 문제들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애간장을 태우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인 공존의 사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교육의 약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믿고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